또한 건조 및 탈 가로복실 오븐은 1000리터급으로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완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장비 사용 현황과 이 장비의 사용 사업자 및 이용 시간을 질의한 바 있어요. 요 질의 답변을 내가 검토를 아주 간단하게 요 답변해 보세요. 예, 건조 및 탈가루복실 오븐은 구입 후 2021년 10월 21일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 건조 작업에 활용되어서 재배 6개 기업에서 원물을 건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일 정도, 일평균 9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은 5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원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조 및 탈가루복실 오븐 1000리터급 건조기는 말입니다.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고추 건조기 정도예요. 선반에 채반을 꽂아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몇 킬로그램밖에 건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 의원이 여러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세부 6개 기업 6개 사업자의 생산 목표량만 해도 14톤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적은 용량을 구입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오늘은 기계 장비를 잘못 했다 이 뜻이요. 더 큰 거를 구매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햄프에서 의료 성분 추출 성공은 순도 99%라는 제목으로 원래 4월 28일 MBC의 보도에 의하면 55도에서 24시간 건조하고 고온일수록 탈 가루복실로 인하여 THC 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온에서 긴 시간 건조하고 있습니다라고 경북바이오 연구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왜 탈 가루복실 장비를 구입했을까요? 오히려 묻고 싶어요. 특구에서 재배 중인 3가지 품종 중에 2개의 CBD가 아예 들어있지 않고 CBDA만 들어있는데 탈가루복실로 하지 않고 어떻게 CBD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은 CBDA의 A, 즉 애시드를 떼어내고 CBD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 13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 다시 말해서 탈가루복실을 해야 CBDA가 CBD로 변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초임계 유체 추출기 10리터 장비는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장비의 구매 목적 및 사용 사업자와 이용 시간 그리고 구매 완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정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의장님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위원회 보면은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에서 사용하는 초임계 장비는 준비 단계부터 추출 종료에 1회당 2~3시간 소요됩니다. 따라서 35일간 총 70회 가동한 것으로 계산되며 10리터 챔프에서 2~3kg 정도의 건조램프가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초임계 추출을 할 수 있는 용량은 최소 한 420kg 정도의 건조 햄프를 처리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 의원이 요구 자료에 따르면 1세부에서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에서 인계한 건물은 2021년에서 현재까지 합해서 건물 360kg이었습니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 의원이 제228회 임시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이론적 학술적으로 추출 정제 수율을 2%라고 하셨는데 콜마 컨소시엄의 수율을 계산하면 0.1% 수율을 갖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에 적용하면 건물 360kg의 0.1%인 0.36kg의 CBD 생산을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원 의원이 또 요구자료에 의하면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1.13kg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원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존 장비로는 도저히 1.13kg을 추출할 수가 없고 잘해야 0.36 정도 추출할 것이라는데 이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부시장님 다시 체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구 사업을 위한 구입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용 목적, 또 위 기계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장비심의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마련한 수요조사서 대비 실제 장비를 사용한 사업자와 이용시간 그리고 구매 완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장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장비별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장비 사용 내용을 다 보실 겁니다. 원심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말입니다.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된 초기 장비입니다. 답변 내용에 따라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예, 예, 시간 관계상 예, 현재 전남대학교에서만 보유하고 있어요. 오일을 대규모로 정지한 예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지한 크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을 큰 걸 필요할 때는 큰 걸 사고 작은 것도 거기 맞게 하셔야 된다. 이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의장께서는 이 장비 대규모 정지 장비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업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는 아미노산 단위체들이 연결된 펩타이트를 분리 정지하는 장비라고 답변해서. 그런데 펩타이드는 햄프 규제자의 특구 사업 목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장비를 구매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부시장님. 예, 잘 무슨 알겠습니다. 말씀 이해합니까? 예, 그래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구입한 것은 맞는가 안 맞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구입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비 가동률 평균 53%라는 것은 장비 활용 수치가 조작된 것입니다. 또한 아시겠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 특성상 그 정도의 활용률로는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에서 추출했다는 1.37kg의 CBD를 정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의장님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특구 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기계 장비의 배치와 장비 관련 담당자들 교육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현재까지 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 구입한 장비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 햄프 상용화 실증 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한국콜마나 유한건강생활교촌 FNB에서 자부담이 아닌 교부금으로 구입한 장비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죠. 예, 솔직히 잘 모르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업별로 구입한 장비 배치 장소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북바이오연구원 장비 담당 직원들이 말입니다. 직무 이동을 하면서 작동법을 후임자에게 필히 인수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에 있는 다른 장비들의 경우도 구입하고 열해가 지나면 장비 담당 직원이 기계 활용법을 몰라서 다시 그 기계 장비 납품업체 직원을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구 사업의 안전관리를 담보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개발 및 운영 현황과 특구 관리단의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전문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답변하시면서 이 생각을 하셨죠? 예. 블록체인이 뭔지. 예? 자, 이렇습니다. 이것도 안정성 유효성 검증 용역 보고서가 식약처에서 통과하여야 특구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 용역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안전관리가 중요한데 원래 11월 30일 완료 예정이라니 이렇게 해서 특구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참 심히 염려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본위원이 제225 임시에서 집행부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그리고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의 블록체인에 대하여 식견을 가진 자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신규 직원도 채용하고 있고 라고 답변하죠. 현재 햄프 규제자의 특구 사업 추진단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채용 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답답할 지경 아닙니까? 그때 225회 때 답변을 이래 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자꾸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부의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에게는 특구 사업자들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문서를 처리한다는 말이 들린다고 지난 또 부시장님, 그러니까 232회 임시회 때 부시장님 말씀 기억나죠? 예, 기억납니다. 이 부분은 원광대학교에서 지금 농식품부로부터 대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관련 과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구에서도 블록체인으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해서 특구 지정을 받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해서 안 돼. 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블록체인 구축 체계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부시장님이 체크하셔서 그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현재 원료 의약품 제조 수출 실증 파트에서 파악한 해외 수출 대상국에 대해서 요거는 답이 간단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한국법제연구원 연격 결과 해외 수출 주요 대상국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주와 유한 건강생활은 주요 3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부시장께 231회 임시에서 GMP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원료 의약품으로는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GMP 시설에서 생산하지 않는 비임상용 원료는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비임상 시험용 원료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의 특례를 변경해 줄 것을 경북산업용 햄프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노중균 박사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받아들였는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세요. 예, 예. 그렇지만 부의장께서는 수출 사업자들로 하여금 GMP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22년에 출간된 노스 아메리칸 카나비스 리포트판 3판, 유로피안 카나비스 리포트 7판에 의하면 현재 CBD를 의약품으로 수입하는 나라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입니다. 미국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미국을 내어놨어. 본의원의 요구 자료에 의하면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에서는 캘리포니아로 수출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 요거 체크하면 내가 답변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장께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인용하신 답변에 보면은 말입니다. 인용하시는데 이 용역은 2021년 11월에 보고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따라서 2022년 현재로 업데이트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구 사업자별 특구와 관련해서 유치한 투자액을 물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 우리 시가 파악한 결과 6개 기업에서 총 15회에 걸쳐 327억 1,900만 원의 투자액을 유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햄프 특구와 관련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장래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로 인하여 경상북도 안동시가 햄프 메카로 되는데 관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를. 경상북도에서는 규제자의 특구 지정된 것이 안동시 산업용 햄프 규제자의 특구 외에도 포항시에 뭐가 돼 있죠? 아십니까? 배터리 규제 특구가 그렇죠. 되어 있고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의 특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2021년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보고된 자료를 보면은 배터리 특구는 특구 투자 유치 금액이 1조 7,267억 원이에요. 햄프 특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자료에 의하면 잘 모르죠? 네. 3억 원.
신경도 안 썼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시장님의 답변에서는 327억으로 나왔어요. 327억에서 내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 의원의 요구 자료에 의하면 전환 사채와 전환 우선 주식, 인수인계한 우경정보 기술, 그리고 내년 상장을 준비 중인 유한건강생활의 유치 투자액은 특구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를 두 기업이 보고한 225억 원을 제외하면 총 투자액은 102억 1,9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부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현실을 맞겠고 못 깨.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특구 추진단에서는 특구 사업자들이 햄프 관련해서 얼마나 투자를 유치했는지, 어떤 정부 과제를 획득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장께서는 이 사업별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재검토를 하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예, 잘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실증 착수를 시작한 일세부 사업자들의 2021년 햄프 원물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2022년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하고 난 나머지 답변한 부분은 부시장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의원이 제229회, 232회 부시장께 임시회 등에서 여러 번 부시장께 일세부 사업장에 가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LED 달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고 말씀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가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지금. 농부 심보와 상상 특파전 애초에 1320제곱미터의 시설을 갖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2021년 예산을 각각 5억 7천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들 기업이 2021년 생산하여 공급한 햄프 원물은 각각 59.52kg과 306.81kg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요구 자료에 의하면 현재 농부 심보는 시설 면적 410.85제곱미터, 상상 텃밭은 660제곱미터이고 재배 면적은 각각 1119.79제곱미터와 420.882제곱미터입니다. 시설과 재배 면적 단초 계획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 내용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초 계획과 틀려. 파악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에이펙은 말입니다. 애초에 30평을 시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억 1,3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원의원의 요구 자료에 의하면 시설 면적 131.67제곱미터와 재배 면적 120.78제곱미터로 2021년에 가장 많은 원물인 332.93kg을 인계했습니다. 오늘이 2022년 9월 28일입니다. 그런데 25% 달성이라니요. 참. 부의장도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지요. 예, 실적이 좀 최저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 면적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는 사업자에다 재배 면적도 턱없이 부족하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동료를 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첫 단초를 잘 끼야지.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아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특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대회에 기초하여 집행된 예산을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부장 아시겠어요? 예, 원 의원은 열심히 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목표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장 의견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료의약품 제조실증 사업자별로 추출한 CBD 정제 물질에서 THC가 차지하는 함량은 요거 간단하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추출 제조 실증 주관 기관인 한국콜마와 유한 건강생활의 파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제한 CBD에는 THC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에서 재배되고 있는 의료용 대마는 말입니다. 스마트팜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수확됩니다. 이거 보도자료 내용이에요. 수확 햄프를 이용해 수확된 햄프를 이용해 국내 기업들 의료 성분을 추출하는 시험을 1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순도 99%의 의료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4월 28일 MBC 방송을 통해서 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돼요. 그 후미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님. 예. CBD 아이솔레이트에 CBD의 다른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잘 모르죠. 1%. 예. 잘 모르죠. 예. 닥터 데니가 쓴 책 더 CBD 바이블에 의하면 말입니다. CBD 아이솔레이트는 99% 순수 CBD이며 다른 식물 재료, 엽록소 또는 기타 식물성 칸나비노이드 및 테르페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CBD 아이솔레이트는 CBD만 포함하고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CBD 이외의 기타 칸나비노이드 이를테면 CBN, CBG 등 성분 함량에 대한 요구 질문에 대해서 특구사업 범위 대상 밖의 물질로 분석하지 않음이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CBD 아이솔레이트의 개념을 알고 나면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겠죠. 의장님, 1%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1%가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공정에 의하면 대마 종자유의 경우에는 THC는 10ppm 즉 0.001%를 초과하면 식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의약품 원료용 CBD 아이솔레이트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더 엄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예, 그렇습니다. 특구 사업자들이 대부분 대마 학술 연구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구 사업자들로 하여금 THC와 CBD 이외 칸나비노이드의 표준품을 구매하도록 하시어서 1%에 들어있는 물질의 정체를 밝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에 들어있는 물질의 분석을 하도록 해서 분석 보고서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231회, 232회, 오늘 236회 본위원의 질의와 질문에 다른 내용을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으로 끝나지 보건부서와 경북도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하시겠습니까? 예, 예. 대답만 하지 말고 예.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오늘 권기창 시장님이 관광 문제로 인해서 자리 배석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분명하게 전달해서 관철되도록 해주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은 안동시로 하여금 햄프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유제자유 특구 사업이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더 세심한 부분까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김영동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은 2021년 1월 19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마 성분 중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의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엔에서도 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 함량과 관계없이 통제 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국제 과제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식약처는 2024년 12월까지 의료 목적 허위 범위 확대, 즉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수입을 허용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3일 안동시 역점시책 추진예산 정책 간담회에서 햄프 상용화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과 산업식품용 햄프 산업을 클러스터 사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어려운 대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 재배단지 조성 검토 과정에서 영북특구 확장, 기존 원예시설을 활용, 새만금 농생명단지 활용 등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어느 지역으로 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1단계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농식품부에서는 사업 기간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1차 50%, 2차 50% 사업비 집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농식품부에서는 한국대마산업협회와 함께 국회의원을 통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이 두 과제를 가져와야만 한국대마산업의 메카로서 안동시가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대마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 과제를 획득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소, 유통특작과 전통문화예술과 투자유치과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는 조직을 대마산업진흥과로 개편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본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